이번에 가볼 곳은 신반포랑 삼성동입니다. 한 뭐 15억 정도 차이가 나요. 후분양으로 자꾸 이제 돌아서고 있어요.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싸게 우리가 분양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아닌가.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 오늘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 둔촌 주공 또 개포 주공 이렇게 로또 청약 단지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도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 가볼 곳은 신반포랑 삼성동입니다. 먼저 신반포 여기도 핫해요. 정말 핫한 지역이죠. 지금 이번에 관심이 끌고 있는 신반포 3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들은 또 6월 24일부터 주택보전공사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는 바람에 조합들이 어떻게 할까? 지금 뭐 후분양으로 전환할까? 아니면 그냥 싸게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 가격에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후분양으로 자꾸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요? 네네. 그래서 뭐 신반포도 마찬가지고 그 삼성동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들도 후분양 쪽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후분양이 자꾸 이루어지면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또 다른 여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 분양 가격은 제가격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높이 올라가서 공급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또 뒤로 밀리게 되고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좀 악순환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서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또 이제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또 가격이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를 든다면 이제 지금 신반포 3차가 공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벌어졌냐 하면 바로 이전에 분양했던 신반포의 그 3호 가든 맨션 3차 재건축. 공급된 가격을 보면 대략 한 4,892만 원, 그러니까 뭐 한 5천만 원대 정도 이 정도 됐거든요. 평당? 네, 평당이요. 그 정도 선에서 공급을 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시세가 8천만 원 정도 가고 있고. 평당 8천이요? 네. 놀랍죠? 그러면 이거 시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를 계산해 보면 한 뭐 15억 정도 뭐 이 정도 뭐 차이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일반인들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돈 많은 사람들 분양받을 때는 로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싸게 우리가 분양 내놓으라고 하면 분양을 하고 우리가 분양하겠나.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제 후분양 쪽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세 차익만 15억 정도 난다고 감안해 보면 이거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아닌가. 그래서 정부도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15억이라고 하는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수용도 하고 또 조합도 조금 만족하면서 실제 들어갈 살 사람도 만족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또 얘기 드리려고 했던 그 상하 2차 재건축. 그러게요. 두 번째로 네.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곳이 상하 아파트 강남 삼성동. 예. 삼성동 같은 경우에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아까 신반포 역시 상당히 서울권과 가깝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바로 가깝게 수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입지 자체가 뭐 바로 뭐 경부고속도로 바로 연결되고 또 뭐 지하철 다 연결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시세 차익이 많이 나고 또 고가고 뭐 이런 단지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그런 차이가 또는 그런 고가 단지가 주변의 아파트에 영향을 미쳐서 같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 2차만 하더라도 여기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1차에 분양된 거가 대략 이제 한 4,700만 원 정도.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3.3제곱미터당 4,700만 원 정도면 신반포라든지 개포 사단지라든지 이런 데하고 거의 다 비슷한 4,500에서 한 5천만 원 사이 정도에 드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들의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미 비싼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손해보고는 우리는 분양할 수 없다. 주택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우리 안 받고 후분양으로 바꿔서 우리는 하겠다. 뭐 상하도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분양 쪽으로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들 또 삼성동 영동대로의 개발단지하고 바로 가깝거든요. 그 영동대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고속교통 이런 것들이 다 개통되고 나면 엄청나게 그 주변 지역이 이제 또 살만한 단지가 어딜까 뭐 이런 단지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니까 자꾸 그런 단지를 찾아가거든요. 뭐 사실은 상하당 아파트 단지 2차 같은 경우들도 일반 분양 나오는 가구 수는 한 115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지에 서로 들어가려고 청약을 하다 보면 이제 청약 과열 현상이 생겨서 로또 청약 뭐 수백 대 1 뭐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일부가 이제 부안에 등하는 일부 층들이 투기적인 세력으로 들어가서 같이 청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변에 4월 달에 일원동이 분양한 아파트들 뭐 이런 아파트들도 보면 주변 단지가 올라가서 같이 신규 분양가가 올라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강남 지역 되기만 하면 로또인 거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요즘 중도금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뭐 실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중도금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참 들어가기가 난망해서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20억, 30억씩 가는 분양대금을 어떻게 낼까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이죠. 그러나 뭐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그 자금 대출도 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출도 가능하고 역시 이제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들의 선순환 구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로또 청약이 성행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이게 전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요? 네. 뭐 과거부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투기적인 거래가 많으면 정부가 이제 뭐 중개업소에 가서 뭐 거래된 책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 명세서까지 다 몽땅 가지고 가서 이제 투기조사반이 이제 심사를 하고 거기서 걸리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히 돼서 투기적인 어떤 거래를 했다 또 단타 거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분양받아서 6개월도 안 돼서 매매 거래를 했다 이럴 경우들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투기적인 성향들이 줄어들게 될 거고 실수요자한테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체계적이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투기 세력만 굉장히 많이 붙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려는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스를 좀 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그런 부분은 불로소득이니까 분명히 좀 철저하게 환수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는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또 확보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아주 옛날이지만 분당 신도시가 89년도 11월 달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분양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거래되는 분양거래 가격과 분양했던 분양가가 시세 차익이 많이 나게 되니까 또 거기도 투기적인 세력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맞은편인 수지지구에 또 굉장히 많이 몰렸죠. 수지 1차, 2차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대거 몰려서 심지어 뭐 그 투기적인 세력들이 위장 전입을 다 해서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선 분양권을 주다가 보니까 주민등록을 다 수지지구로 옮기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지구 같은 경우들은 위장 전입을 이 지자체에서 일일이 각 아파트마다 문을 열고 이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냐 이게 조사까지. 다 일일이 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투기가 그 정도로 성행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뭐 분당에서 이제 그런 소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또 시세 차익이 굉장히 커서 바로 이제 그런 위장 전입을 해서 거기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걸 전매해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사실 이제 채권 입찰제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분양가가 따로 있고 분양가 위에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채권을 써야 됩니다. 얼마 정도 채권을 내가 사겠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개인이 가져가는 시세 차익 이익을 정부가 가져간 셈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공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일이지만 그런 채권 입찰제가 당시에는 또 먹혀들어서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역할도 또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처럼 사실은
이렇게 노또 청약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고 투기적인 세력은 날개를 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서 특별한 어떤 그런 대안들, 이런 대안들을 정부가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단속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또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들만 이 시장에 또 뛰어들게 그렇죠. 되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없애려면 어떤 제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부동산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거든요. 사실은 시세 차익에서 오는 거를 누가 가져갈 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자본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시세 차익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그러니까 뭐 하거든요. 시장 왜곡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과점을 하면 이건 시장 왜곡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특히 주택이라고 하는 거의 공공재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주택보증공사를 통해서 고분양가를 규제한다는 입장에서 가격을 강압적으로 낮추다가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시세와 지금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제대로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시간이 흘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세 차익이 더 많으면 역시 이제 그런 데 노또 청약은 더 성행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중지를 모아서 관계 기관은 기관들끼리 그리고 부동산을 끼고 있는 학계나 뭐 이런 데에서 충분히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장치를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꼭 채권 입찰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의 공공의 성격도 좀 일정 부분이 가져가서 그것이 주택이 확대 재생되는데 또는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또는 서민이 주택을 쓰는데 이런 데에다 그 자금들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뭐 투자자도 일정의 부분은 가져가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가 청약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는 게 좋겠고 해서 삼자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들이 속히 나와야 될 거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뭐 주택보증공사는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이 조합 측에서는 그 뭐 수백억씩 드는 이익을 포기 못하니까 우리는 후분양제를 택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따로 노는 상황. 그래 각자 따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금액하고 이제 비슷하게 받을 거거든요. 후분양 될 때.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컨대 신반포 3차가 4,700만 원에 지금 분양하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처럼 8천만 원에 이제 분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입주 시점에 다가와서 분양을 할 때 8천만 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은 8천만 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규제하는 것이 또 다른 후유증을 또 낳게 마련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치 않는가. 그 뭐 강간도 불도 보듯이 정부는 규제만 하고 있고 조합은 후분양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잘 맞물릴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들은 항상 특히 아파트가 공급이 모자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후분양제 가게 된다면 다른 아파트들은 더더욱 재정비 사업이나 재건축을 못하게 될 거고 그럼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파트로 선호하고 있고 또 질 좋은 아파트를 자꾸 찾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네. 참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둔촌 주공에서부터 시작해서 개포 주공, 신반포, 삼성동까지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한 어마어마한 재건축 아파트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들에게 수혜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대책들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궁금하실 만한 그리고 실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이야기들 저희가 가지고 오겠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박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인데요. 3.3%의 이자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 뭐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또 기업은행, 농협, 뭐 신한은행, 하나, 대구 뭐 이런 은행들. 주택 정말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또 특별한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